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부산시 의회 심사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은 증액됐고 공원 일몰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비장군의회가 정관과 일광 신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지자체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수영구 해운대구 일대 숙박업소의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지역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에 대한 시의회 심사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분야의 예산이 삭감됐고 당초보다 늘어난 예산 항목은 무엇인지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부산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15조 3천여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시 예산 규모로는 첫 15조 원대를 돌파했고 2022년 대비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초 부산시는 15조 3천여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지만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도심 갈매길 300리 조성 사업 등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사업은 증액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5조 6천여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창업교육 등의 사업 예산 236억여 원은 삭감 또는 조정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정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 일부는 삭감되고 증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 지원 증액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달맞이공원 보상 예산 전액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달맞이공원 보상 100억 원 장기 미집행 사업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타도 중립 시대에 이 부분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장애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가족은 물론 지역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차려입은 윤기 씨. 다소 긴장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윤 씨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남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어려운 형편의 결혼식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9년 만에 올리는 늦은 결혼식이지만 두 사람은 다시 신혼을 맞은 듯 설레는 마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식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식을 해준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부산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간은 행사가 중단됐지만 30회를 맞은 올해는 두 커플이 하객들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음 대축제를 계기로 우리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하고 그다음에 복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장애를 함께 이겨내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부부. 이들의 앞길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비지 말고 내 말 좀 잘 듣고 좀 사랑해. 헬로티비 뉴스 안승입니다. 제17회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시가 숙박업소 집중지도 점검을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자체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수영구, 해운대구 일대 숙박업소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사항은 요금표 개시 및 개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 청결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일방적 예약 변경과 취소 행위 등입니다. 시는 또 점검과 함께 숙박업 영업자들에게 숙박요금 안정화를 당부하는 공문과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의회가 기장군 정관과 일광신도시 내 일반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부산시 의회 의원들과 함께 기장군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촉구하며 부산시 교육감과 면담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정관신도시는 부산 지역 고등학교 중 과밀학급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계획돼 과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의회는 부산교육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지역민들과 공청회 혹은 간담회 자리를 이른 시일 내에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장군의회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장군 관내 일반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장군과 경주시,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계속 운전 등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협의체는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추가적인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며 국회에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동건의서에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의 당사자는 원전 지역 주민으로 지역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관련 시설의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원전 계속 운전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7일 0시 기준 부산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62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6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0%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모두 4,124명입니다. 단 하나의 길. 포르투갈 선수 6명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 사이로 길을 받고 국민들에겐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땀에 젖고 시야를 가리는 마스크만 없었더라면. 각자의 길.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에 일부 지자체들이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처음으로 의무화 해제를 예고하자 충청남도가 동조에 나섰고 부산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은 엇갈리는데요. 지난 9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의무 해제 가능이 55%, 해제 불가능이 41.8%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로 향하기 전 손흥민 선수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올 한 해 소비자 센터를 통한 상담 피해 건수가 1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늘어난 소비자 피해 유형은 무엇일까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세탁이 금지된 가죽이 포함된 운동화, 세탁소에 맡겼다 물 세탁으로 뒤꿈치 구겨짐 등 신발이 변형됐습니다. 어구 부츠를 세탁한 뒤 박스 그대로 장기간 보관했더니 부츠 표면에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고가의 신발이 늘면서 의류, 섬유,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센터 상담 피해건도 늘었습니다. 신발을 구입할 때 보통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하면서 신발 사놓고 한 번도 안 신었거든요. 근데 왜 신발이 다 못 쓰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신발은 내용 연수가 천으로 된 건 1년이에요. 근데 가죽으로 된 거는 3년인데요. 3년 동안 가만히 신발장 안에 색을 뜯지도 않고 모셔놔도 3년 안에는 내용서 끝나기 전에 본드가 떨어지게 돼 있고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구입할 때 함부로 신발을 여러 개 하시지 말고 반드시 신을 것만 바로바로 구매하는 게. 올 한 해 소비자센터에서 상담 접수 처리한 소비자 피해 건은 총 9,400여 건, 지난해 8,400여 건과 비교해 11%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도 스미싱 문자 관련 피해에서 세탁 서비스, 정보통신, 식료품 등으로 다양화됐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 피해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라면 등 생필품을 싼 값에 판매한다고 유인해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수법으로 돈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먹튀 쇼핑몰까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만 원짜리 이상을요 5천 원에 판다고 내놨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왜 2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사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서 신라면도 뭐 한 박스에 5천 원 준다. 이렇게 하니까 무더기로 들어가는데 한 3만 명의 피해를 받습니다. 3만 명이 5천 원, 7천 원, 만 원, 뭐 2만 원 미만이니까 그걸 가지고 소송도 안 할 거고요. 그런 걸 노린 겁니다. 부산 여성소비자연합 등은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통해 올바른 소비정보 제공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표고버섯 등 국내산과 중국산 구별법 등 농축산물 원산지 감별법과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자원 리사이클링 사례를 소개하는 등 생활 속 유익하고 올바른 소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해 총 8건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위반 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범죄 행위는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와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과 비리가 대부분입니다. 특사경은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근무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행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수급비를 편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복지 분야 부정 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7일 오전 10시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포탄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포탄은 105mm 고폭탄 5발과 탄약통 1개, 가스통 2개 등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공사 현장의 출입을 통제했고 군부대에서 포탄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군 기지창 부대 주둔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식과 녹이 심해 폭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7일 오전 5시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크레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엔진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선 접촉 불량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